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이대표입니다. 자, 시장이 지정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다시 또 되면서 우리 저점에서의 지지 라인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요 하단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밑꼬리 달고 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오늘 깜짝 놀라셨 분들 많으셨을 거고요. 혹시 털리신 분은 없으시겠죠? 자,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우리가 요 하단 라인 지지 여부 체크,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뭐다? 천천히 분할로 타점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수급은 좀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인데 아직은 좀 약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시바이누의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움직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동발 무력 분쟁, 전쟁이 날 것 같은 지금 이슈 공격을 했죠. 자,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이틀 앞두고 이스라엘이 미국에 선제 타격을 하면서 무력 분쟁이 또 일어났죠.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은 이스라엘 단독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측은 미국에 사전 통보했다고 전면 공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트럼프는 회피를 하는 모습이에요. 자, 일단 이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 또 추가적으로 이스라엘 부분까지도 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좀 급락의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 왜냐? 추가적으로 전면전으로 나가서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항상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인 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일단 이 위기감에 매도세가 좀 출회되면서 또 자금 유입이 더뎌지고 자금을 일단 빼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근데 저점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은 고래들과 기관의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란 핵 협상 압박 부분으로 두 번째 기회가 생겼다고 하면서 자, 이스라엘 공격 훌륭했다.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 자, 이런 걸 보면은 약간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의도한 게 아닐까? 좀 이 여지를 떨쳐낼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머리를 쓴다면 진짜. 자, 그럼 결국 이 상황의 얘기는 결국 핵 협상과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유리한 입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트럼프가 좀 플레이를 한 걸로 볼 수 있고, 결국엔 이게 단기적 변동성에 대한 이슈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걸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시장의 흐름, 비트코인을 메인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현재 이 박스권 안에서 조금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 현재는 이때 다시 한번 110K 부분으로 갔을 때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으면서 약간 주의해야 된다. 한 번에 뚫고서 여기를 뚫고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못 뚫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또 밀릴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서 조정받을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106K 부분 여기와 103.5K 부분 여기 지지 여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고기를 딱 지지하고서 지금 다시 밑꼬리를 달고서 좀 올라가는 모습, 유동성 저점에서 수급들 들어오면서 좀 당겨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에 시바이누도 밑꼬리 달고서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비트코인은 신고가 넘은 후에 이 수급들 좀 약세로 이어지면서 이 앞전보다 수급들 확실히 약하죠. 자, 그러면서 크게 상승을 못하고 있는 위치에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인데, 전에 미리 텔레그램에서는 언급드렸죠. 자, 수급의 약세로 인해서 상승이 제한된 모습 언급드렸는데 매물 출회가 나오는 모습. 왜냐? 고점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힘있게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 힘있게 돌파를 못하다 보니까 뭐다? 매도세에 결국 두드려 맞는 거죠. 거기다 또 중동발 리스크 악재까지 겹치다 보니까 결국 크게 밀렸는데, 자, 하단 106K약 103.5K 지지업을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중장기적 흐름은 상승의 흐름으로 보고 있으니까 자, 저점 지지 하나 보자라고. 자, 요 밑에가 6월 13일 언급드린 거니까 자, 요건 어제 12일 날 말씀드린 거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구간을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지금 윗꼬리를 말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돌파 후에 고점에서 지금 고점 놀이를 하고 있어요. 고점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흐름, 박스권이지만 좀 지켜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들, 아직은 좀 약하지만 수급들이 계속 들어와 준다면 다시 신고가의 돌파 랠리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렇지만 수급이 또 약한다면 박스권의 흐름 좀 더 보일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시장이 다시 한번 밀리게 될 경우 비트코인도 이 하단 부분에
주의를 좀 해야 되지만, 자, 다시 한번 흐름 상승 추세로 잡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 가져올 수 있다. 자, 이로 인해서 시바이누도 지금 밑꼬리를 달고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자, 말씀드렸던 지지선 요 부분 내려왔기 때문에 뭐다? 당연히 분할 매수 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될 때, 자,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영상에서 기다리자 내려올 때까지. 자, 비트코인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반대죠. 이 저점 행보를 하고 있어요. 저점 행보 다 흘러내려서 다 상승분 토해내고.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저점에서의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질 곳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막 접근하는 게 아니고 분할로 타점을 잡아보자라고, 이 관점은 유효합니다. 다만 지금 추세가 아예 내려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다시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에 다소간에 여기 또 등락을 좀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횡보를 좀 겪을 수 있다. 자, 시바이누 하루 만에 소각률 12,839%, 1억 개 이상 토큰이 재고, 아직도 더 많이 돼야 돼요. 야, 대규모 트랜지션이 집중되며 공급 감소에 따른 희소성 효과가 주목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서도 빠졌죠. 결국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조정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영상 바로 직전 영상 어제 영상이죠. 잘 챙겨보신 분들은 털리지 않으셨을 거고 매수 타점으로 잘 대응을 하셨을 거라 보고 있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바로 올라오기에는 아직 거래량이 약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에 좀 등락을 보일 수 있다. 자, 현재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동발이죠. 자, 크게 전쟁으로 전면전이 선포하지 않는 이상에는 또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관세 협상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미국에서도 얘기하겠죠. 야, 이스라엘 하지마라고 하면 또 들어야죠, 말을. 자,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된 CPI, PPI 양호한 수치가 나왔어요. 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CPI, PPI 둘 다 예상치를 하회했고,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고용 부분을 나타내죠. 이 부분이 소폭 증가는 했지만 큰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 자, 결국에 연준이 먼저 얘기를 했죠. 자, 관세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에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2달 연속 양호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열리는 바로 FOMC죠. 아마 똑같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 트럼프가 또 엄청난 압박을 하겠죠. 자, 그냥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지난달 PCE, CPI, 그리고 고용 부분. 자, 이 세 개가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지표 3개입니다. 자, 이번 달에 이제 그러면 PC만 남았죠. PC와 고용이 남았네. 자, 요 2개가 양호하게 나온다면은 결국에 연준이 얘기했던 경기가 잡혀가고 있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엔 더 이상 뭐 변명거리를 할 게 없죠. 또 관세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된다. 이거 근데 이 관세라는 게 되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7월로 협상 완료가 임박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노이즈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시장은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변동성은 없을 거다. 다만 바닥 잡기를 좀 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부분들 영상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시바이누에 관한 부분과 함께 시장 정보, 타점, 전략 부분들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이는 번호 010-8187-7639로 참여라고 문자 2글자 남겨주시면 이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같이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 잡으실 분들은 꼭 이 번호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란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바이누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한데 요 전략 부분 안내해드리기 전에 지금 계속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코인들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먼저 확인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스왑. 유니스왑이 오늘 또 밑꼬리 죽어서 또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자,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요 8,300원대에 있을 때 여기 저점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요 타점 말씀드리고서 공략해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때가 요때였습니다. 요때. 삑 내려왔을 때. 네, 요때 타점 대비해서 자, 40%가 넘는 상승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큰 수익 챙겨갔었겠죠. 자, 텔레그램에서도 이렇게 급등 나오면서 12,000원 부분까지 급등 나왔기 때문에 분할로 수익을 잘 챙기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들 단기간 큰 수익 잘 챙겨갔을 거고요. 자, 유니스합은 탈중앙화 덱스거래소 분야의 대표적인 플랫폼이죠. 자, 최근 들어서 저점에서의 거래량들이 계속 들어오는 게 수상치 않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때부터 저희가 계속 타점 노려서 단기간 수익 내고 또 눌림 받을 때 또 들어가서 또 수익 내고 또 여기서 눌림 받을 때 들어가서 수익 내고 또 다시 또 눌림 받을 때 들어가서 큰 수익을 이렇게 계속 내고 있는데요. 자, 현재 저점에서 계속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일단 지금 오늘 밑꼬리 달고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10,000원 언저리 부근 밑에서 잡는 게 가장 좋겠죠. 천천히 분할 매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를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요 단기 평선 7일선 라인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또 단기간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상단 라인 돌파 하나 못 하나 요 위로 안착하는지에 대한 여부 체크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솔라나도 우리가 이 저점에서 공략해서 우리가 큰 수익 내고서 다시 한번 이 저점 요 20만 원 언저리 부근 해서 여기 돌파해서 지지 여부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지지 못하고 다시 또 급하게 내렸죠. 자, 요 20만 원 언저리 부근까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지지하고서 다시 요 저항선 위로 안착한다면 다시 한번 또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15만 7천 원대부터 언제야? 여기 4월 9일이니까 전날이겠죠? 4월 8일 말씀드렸고 이 4월 9일에는 자 76K 내려왔을 때 XRP와 함께 눌림 분할 매수 유효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자리 잡아드렸죠. 아까 처음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요 76K 부분 내려왔을 때 우리 천천히 분할로 잡아보자라고 미리 말씀드렸었고 자 그래서 솔라나도 이때부터 우리가 요 라인이 매수가 라인이죠. 네, 잡고서 하고 있는데 자 일단 고점에 직전 고점에 대한 거를 돌파를 못하고 결국 밀렸어요. 네, 밀리는 이유는 결국 수급의 약세죠.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수급들이 약하다 보니까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여기 특히 디지털 비축자산 이슈가 나왔을 때 이때 큰 수급들 바뀌었을 때 이 물량들을 계속 돌파를 못하고 수급 소화만 하고서 좀 내려온 모습이죠. 자, 우리 체크해봐야 될 거는 요 20만 원 언저리 부분 지금 20만 원 밑으로 살짝 내려왔는데 여기를 지켜주면서 움직인다면 다시 한번 좀 추세 전환 할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얘기를 하시겠죠. 누구는 헤드앤숄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빠져봤자 요 언저리까지 또 빠져버서 저점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충분히 그 대신 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추세 전환하는 거 보고서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XRP. 네, XRP도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3,160원 요 저항, 붉은 라인의 저항대 돌파해서 안착을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에 안착을 못하고 밀려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저점에서 내려온 모습이죠. 자, 뭐다? 이 3,000원 아래 2,000원대에서는 충분히 분할로 타점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이때도 말씀드리고 또 올라가고 이때도 말씀드리고 또 상승 나왔죠. 자, 여기를 지금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못 올라가는 이유는 또 동일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없어요. 자, 여기 앞전에 올라갈 때 거래량은 어땠나요? 여기 앞전에 네, 엄청나게 거래량이 올라갔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예전 이 앞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없죠. 결국에 지금 관망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그냥 제 개인 내피셜입니다. 기관들의 본격적인 자금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큰 불장의 랠리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박스권을 정해서 여기를 돌파하나 못하나 보고서 저점에서 내려오면 이때 앞에랑 비슷한 거죠. 내려오면 눌리면 잡고 올라가면 일부 매도하고 밑에 내려오면 다시 또 매수하고 또 위에 올라가면 매도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또 여기 돌파 하나 보고 일부 또 매도하고 또 내려오면 천천히 또 다시 잡고 자 이거를 계속 해야지만 수익을 계속 챙겨갈 수 있다. 결국 그래서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그냥 급하게 따라붙지 말라.
충분히 눌림 주고서 지지하는 거 보고서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이죠. 자, XRP랑 또 에이다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에이다도 다시 한번 여기 저점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지지 체크 여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도지코인. 지난 반등 때도 크게 나왔던 코인인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 언저리 부분 체크해서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대략 얘도 15% 정도 상승 흐름 나온 후에 눌렸어요. 자, 도지코인도 이 지지선 지지하는지 기존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죠.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하단 밑에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만 여기서 천천히 자리를 잡고서 추세 전환을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또 단기간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 상황에서도 자,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속 연속 자금 유입이 되고 있어요. IBT 블랙록 비트코인 ETF죠. 2.8억 달러 유치를 하면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자, 기관들은 저점 밀릴 때마다 지속적 매수를 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결국에 급하게 따라잡지 말라라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죠. 자, 급하게 따라잡으신 분들은 결국 이렇게 변동성이 왔을 때 결국 털리죠. 멘탈 나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급하게 따라잡지 말고 급등 나올 때 따라가지 말고 뭐다? 눌림 줄 때 기다렸다가 그때 천천히 분할로 접근해도 큰 손실 없이 수익을 볼 확률이 항상 높다라고 말씀드려요. 뭐 버스 먼저 가버리면 어쩔 수 없고 자, 그게 튀어나가는 게 과연 확률로 100개 중에 몇 개나 될까요? 아니잖아요. 10번 중에 한 번 튀어나갔다고 그거 역시 나는 역시 저점에서 잘 잡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자, 항상 내 자금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모바일에서 본다고 그리고 또 PC로도 본다고 그 돈이 사이버머니가 아닙니다. 본인 돈이에요. 돈. 또 해외 거래소 하시는 분들 USDC나 테더로 전환했다고 해서 그 돈이 사이버머니로 보시면 안 돼요. 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지속적 자금의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4일 거래 연속 유입세를 계속 이어나갔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기관들은 계속 빠지면, 큰 자금들은 빠지면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도 어떻게? 저점 내려왔잖아요. 저점.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우리도 분할로 한다. 자, 그리고 또 오르면 어떻게 돼? 저항 라인 체크하면서 돌파 못하면 우리는 또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내려오면 또 뭐다? 다시 또 단기적 접근을 또 잡아야 된다. 자, 수급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처럼 저점에서 수급도 크게 들어와야지 물량 매집이 되면서 이렇게 두 번 매집하고 한 번 털어내고 다시 또 매집하고 또 털어내고 다시 또 올리고서 또 물량들 들어오면서 올리고 이런 걸 반복하는 거죠. 자, 크게 보면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어요. 시바이누도. 자, 그래서 이 밑으로 빠지면 여유롭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비트코인은 또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바로 못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수급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매수세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뭐다? 또 올라가다 살짝 눌리면 어떻게 돼? 자, 비트코인이 기침 한번 하면은 우리 알트코인들, 특히 밈코인들은 폐렴에 걸리죠. 자, 그렇듯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흔들릴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거에 너무 겁먹지 말고 우리는 천천히 대응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자, 하단 잡아야 됩니다. 아직 잡기 위해서는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완료가 돼야지 안정세로 돌아서 추세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급하신 분들은 밀릴 때마다 천천히 잡으셔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천천히 안정적인 자리 잡고 나서 여기 안착하고서 단기 이평선 다 왔을 때 그때부터 천천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출렁이는 거에 너무 겁먹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자, 다시 한번 여기 저항선 위로 안착하면, 자, 이번에도 여기 굳이 선을 그을 필요는 없는데 요 라인인데 뭐 이건 버리죠. 뭐 어차피 그냥 이 전 라인을 돌파를 못한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눌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단기 이평선 위로 안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봐야 되고, 자, 결국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크게 치고 나가질 못했는데 비트코인이 일단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들어오면서 결국 트럼프 정부의 규제에 대한 완화, 명확성,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의외로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가장 크게 원하는 건 뭐죠? 바로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돈이 시장에 돌기 시작하니까 여기다 국채 금리가 다시 또 하락 추세로 잡게 되고, 현재 약달러가 계속 전환이 돼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결국 유동성 장세를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번에는 너무 기대하지 말고 이번 FMC에서는 뭐 깜짝 발표가 나오면 땡큐고 우리는 일단 동결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다음 FMC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 결국 유동성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이 저항 라인들 돌파. 한 번에 돌파하진 않아요. 분명히 올랐다 내렸다 또 올랐다 내렸다 또 올라갔다 맞고 또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한 번에 올라가는 건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일단 요 저점에서의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흐름 또 지속적 체크해서 안내 이어서 드릴 테니까 멘탈 잡고 너무 겁내지 말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보다 빠르게 시바이너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타점은 언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나오고 수익 내고 나오고 어디서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이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같이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 정확히 잡으실 분들은요. 여기 있는 번호 010-8187-7639로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상해야 될 거는 저점에서의 한동안 다지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트레이더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